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지훈 씨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워킹맘인 지훈 씨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그리 살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부터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엔 바쁠 테니 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는 평소 잘하지 않으시던 농담을 건네며 지훈 씨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가장 이상했던 건 바로 남편 이재훈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라고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죠. 주말에도 남편은 동창 모임이 있다며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지훈 씨는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가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던 지훈 씨는 갑자기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아이가 먹을 것을 챙겨두기 위해 쓴 메모였죠. 그 메모에는 미안,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서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남편이 급하게 동창 모임에 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짐을 챙겨주려 옷방에 들어간 지훈 씨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항공권 예약 확인증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약 확인증에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의 이름까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착지는 지훈 씨가 평소 너무 가고 싶어 했던 해외 여행지였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훈 씨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가족 여행인데 왜 자신과 아이는 빠져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던 이유, 시댁 식구들의 어색했던 분위기가 모두 이 여행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지훈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혹시나 자신이 오해한 것은 아닌가 싶어 예약 확인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약 인원에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 아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족 여행인데 자신만 쏙 빼놓고 떠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의 핸드폰 또한 꺼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 몰래 해외로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배제한 채 즐거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켜져 있던 태블릿 PC에 핸드폰을 연동해 두었던 것입니다. 지훈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태블릿 PC를 켜봤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단톡방의 제목은 즐거운 가족 여행이었고 대화 내용은 지훈 씨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아가, 우리 재미있게 놀고 있지? 지훈이는 눈치 못 챘겠지? 시누이 당연하죠, 엄마. 오빠가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데. 며칠 동안 새벽에 들어온 게 다 우리 여행 준비 때문이었대요. 남편 다들 조심해서 말해. 지훈이한테 들키면 큰일 나. 메시지 속에는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배제하는 가족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윤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동창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행 준비를 위해 몰래 만났던 것입니다. 지윤 씨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신만 모르게 떠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떠난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지윤 씨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은 이내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지윤 씨는 태블릿 PC를 덮고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한 끝에 그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먼저 지윤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죠. 지윤 씨는 전화를 끊지 않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윤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열이 났는데 남편이랑 다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재훈 씨랑 같이 계시면 연락 좀 달라고 전해주세요. 사실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지윤 씨는 아이를 앞세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을 떠보려고 한 것입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긴 뒤 지윤 씨는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동창 모임 때문에 자리를 비웠지만 회사에는 급한 출장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속 상사는 남편이 휴가를 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윤 씨는 휴가 사유를 물었지만 상사는 개인적인 사유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윤 씨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들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희 엄마랑 통화가 안 돼서요. 재훈 오빠도 지금 바쁜가 봐요. 아이는 괜찮아요? 시누이의 문자는 지윤 씨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어머,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 지윤 씨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답장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재훈 씨랑 어머님, 아버님, 너까지 다 같이 해외 가셨어요? 지윤 씨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시누이는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온 메시지는 지윤 씨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윤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 만에 온 답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그게 저희가 언니랑 아이를 일부러 빼놓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사주신 보석함에 언니가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된 후로 모아둔 귀금속들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시누이의 황당한 변명에 지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귀금속을 잃어버려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시누이는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상심하셔서 아버님이랑 오빠가 기분 전환시켜드리려고 급하게 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혹시 언니가 알게 되면 마음 아파할까봐 말 못한 거예요. 지윤 씨는 시누이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 귀금속을 잃어버려서 가족들만 해외여행을 가? 그게 말이 돼? 그녀는 속으로 시누이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장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런데 그 귀금속들 내가 결혼할 때 직접 산 건데 어머니가 주신 건 몇 개 없었는데
지윤 씨의 냉정한 반박에 신우이에게서 다시 한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윤 씨는 이미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지윤 씨는 남편의 차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차였지만 구매 당시 지윤 씨가 모아두었던 적금으로 선수금을 냈고 할부금도 부부가 함께 벌어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윤 씨는 중고차 매매 앱에 남편의 차를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상세 설명을 작성하며 그녀는 차가 팔리면 그 돈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윤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날 지윤 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선사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그들의 허를 찔러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지윤 씨의 복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며칠 뒤 지윤 씨의 핸드폰에 차량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의 차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린 것입니다. 지윤 씨는 차가 팔린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채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윤 씨는 남편의 차가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윤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아직도 동창 모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윤 씨의 전화에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공항이야. 모임이 늦게 끝나서. 지윤 씨는 남편의 변명에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공항에 있어? 마중 나갈까? 그런데 차는 어디에 세워뒀어? 차 키가 안 보이네. 지윤 씨의 질문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택시 타고 갈게. 차는 주차장에 잘 세워뒀어. 지윤 씨는 남편의 어설픈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보, 혹시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같이 공항에 있어? 다 같이 오면 좋겠다. 지윤 씨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지윤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지윤 씨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솔직히 말할게. 우리 가족들끼리만 해외여행 다녀왔어. 너한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윤 씨는 드디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과 뒤에 이어진 변명은 지윤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께서 너한테 말하면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봐. 그래서 말 못한 거야. 용서해줘, 여보. 다음엔 꼭 다 같이 가자. 지윤 씨는 남편의 변명에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기분 나빠할까봐? 그래서 거짓말하고 나만 빼고 떠났다고. 지윤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차가 팔렸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변명에 지윤 씨는 더 이상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은 없어. 그리고 차 키는 찾아도 소용없을 거야. 내가 팔았거든. 지윤 씨의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여보가 왜 내 차를 팔아?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지윤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
그 차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으로 선수금 냈고 할부금도 같이 갚아왔잖아.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말도 없이 해외여행 간 동안 난 혼자 아이를 돌봤어. 그 차 판 돈으로 아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려고. 남편은 지윤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보다 차가 팔렸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윤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두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지윤 씨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우리 재훈이 차를 내가 왜 팔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지윤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차는 제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윤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 재훈이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그깟 여행 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지윤 씨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깟 여행이 아니라 저만 빼놓고 가족들끼리 몰래 간 여행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지윤 씨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윤 씨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차 판 금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떠나신 해외여행 금액이 이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제가 보너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지윤 씨는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윤 씨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지윤 씨는 이제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직속 상사에게 남편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팀장님, 사실 재훈 씨가 출장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저희에게는 동창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떠났습니다. 팀장은 지윤 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대리 분명 급한 출장이라고 보고했는데. 지윤 씨는 남편의 항공권 예약 확인증을 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팀장은 예약 확인증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라니. 바로 인사팀에 보고하겠습니다. 팀장의 분노에 지윤 씨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윤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우이의 회사에도 전화를 걸어 신우이가 가족 여행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휴가를 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우이 또한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나 징계받게 생겼잖아. 남편의 분노에 지윤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거짓말하고 나 몰래 해외여행 간 건 너잖아. 남편은 지윤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윤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야. 그리고 내가 판 차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쓸 거야. 남편은 지윤 씨의 단호한 태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윤 씨는 남편의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윤 씨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에는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거듭된 사과와 매달림에도 지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그들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지윤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깔끔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지윤 씨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들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지윤 씨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를 판 금액으로 아이와 함께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빼놓고 떠났던 그 여행지에서 지윤 씨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아이와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며 지윤 씨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삶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가족 여행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지윤 씨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지윤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지윤 씨는 더 이상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윤 씨는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남편의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아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지윤 씨는 남편의 차를 판 금액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차를 구매했습니다. 이전의 차보다 훨씬 좋은 그녀의 로망이었던 차였습니다. 지윤 씨는 새로운 차를 타고 아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사이다 복수는 결국 자신과 아이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윤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통쾌함과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